여러분이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존재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썬버스트 아크 은하를 만들었어요. 지구로부터 약 110억 광년 떨어진 곳에 두도록 하죠. 이제 밝기를 더하고 크기. 실수로 복사 버튼을 눌렀네요. 어떡하죠? 이 은하의 복사본이 12개 생겼어요. 최근 허블 망원경에 포착된 사진을 보면 이 시나리오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여기 4개의 특이한 아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각각의 아크에는 밝은 점들이 있어요. 각각의 점은 썬버스트 아크 은하의 정확한 복사본이에요. 여기에는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12개의 완전히 동일한 은하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단순한 착시일 뿐이죠. 과학자들은 2번째 가능성을 믿고 있어요. 우선 밤에 가로등 불빛을 보세요. 불빛 주위에 원이 보이죠? 이걸 후광이라고 해요. 공기 중에 많은 얼음 결정이나 물방울이 있을 때 나타나요. 이 결정체는 렌즈처럼 전구의 빛을 굴절시켜요. 그리고 관찰자인 우리는 밝은 빛의 원을 보게 돼요. 그 후광 원과 썬버스트 아크 사진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춥고 어두운 우주 공간에서 무엇이 렌즈 역할을 하면서 빛을 굴절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무거운 물체가 공간과 시간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대한 그물이 있는데 이걸 시공간 시트라고 가정해봐요. 이제 무거운 것을 올려볼게요. 태양만큼 무거운 거요. 그물이 처진 거 보이시죠? 이제 깊숙한 깔때기 모양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물체는 항상 이 깔때기 안으로 떨어질 거예요. 우리 태양계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해요. 행성과 소행성과 같은 작은 물체들은 깔때기 주위를 태양과 함께 돌아요. 이제 그물 가운데 초질량 물질을 놓을게요. 블랙홀이요. 그물이 너무 많이 쳐져서 깔때기 바닥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 어떤 물체도 심지어 빛조차도 이 중력 덫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발견된 블랙홀을 관찰해보면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요. 블랙홀은 스파게티처럼 빛을 빨아들이면서 사상의 지평선의 흔적을 남기지만 곧 사라져요. 그래서 블랙홀은 빛을 굴절시키지만 너무 무겁기 때문에 빛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해요. 하지만 시공간 망에 가벼운 걸 올려놓으면 약간만 휘어질 거예요. 가운데 놓을 만한 적당한 게 필요해요. 빛을 휘어지게 하지만 흡수하지는 않는 거요. 바로 은하단이죠. 그 과정을 처음부터 추적해 볼게요. 여기 썬버스트 아크 은하가 있어요. 광자를 방출하고 있어요. 이 광선은 놀라운 속도로 지구를 향해 이동하고 있어요. 그 속도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 5천 킬로미터를 단 8분 만에 여행할 수 있어요. 이 광선이 지구로부터 약 46광년 떨어진 은하단과 만납니다. 이 은하단이 렌즈처럼 작동해요. 곡면 유리 대신 중력을 사용하죠. 이 광선이 흩어져서 은하단 주변을 다른 방향으로 지나친 후 지구를 향해 계속 움직입니다. 그 결과 관측자에게는 빛의 아크처럼 보이고 아크마다 똑같은 은하의 복사본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12개의 복사본 중 어떤 것이 진짜 은하일까요? 진짜는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복사본이 하나의 진짜 은하예요. 착시 현상이 작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 우주 말발굽이 있어요. 이 밝은 파란색의 아크는 사자 자리에 있는 두 은하로 된 시스템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두 은하의 빛은 우리 은하보다 100배 정도 더 무거운 또 다른 은하의 렌즈를 통과해요. 그래서 중력 렌즈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먼 우주에는 희미하고 어두운 물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력 렌즈는 빛이 관찰자에게 도달하도록 도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먼 우주의 물체를 연구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썬버스트 아크는 우주 전체가 어둡고 별이 전혀 없었던 시대에 매우 오래된 은하예요. 그때는 제2온화 시대였어요. 빅뱅 이후 약 5억 5천만에서 8억 년 전이었죠. 이때 최초의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별빛은 우주를 충전하는 것을 도왔고 몇십억 년이 지난 후 우주는 우리가 지금 보는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그래서 썬버스트 아크와 같은 은하를 연구함으로써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형성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크는 단지 한 유형의 렌즈에 불과해요.
다른 유형의 종류는 아인슈타인 십자가가 있어요. 페가수스 별자리를 찾아봐요. 그 방향으로 약 8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밝은 퀘이사예요. 이것은 은하 중심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는 활성 은하 핵입니다. 그것은 주변의 우주먼지와 물질을 흡수하고 점점 더 커지고 밝아져요. 하나의 퀘이사는 우리 은하의 모든 별이 방출하는 것보다 100배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또한 우주에서 가장 밝은 물체죠. 이들의 밝기는 플러스 12.6 유닛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관측된 항성 중 가장 밝은 별은 마이너스 1.46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퀘이사의 밝은 빛이 어떻게 구부러지고 아인슈타인 십자가를 형성하는지 관찰할 수 있어요. 한 줄기 빛이 지구로부터 4억 광년 떨어진 은하로 날아가 뒤틀리기 시작해요. 관측자인 우리의 눈에는 4개의 밝은 점과 은하 렌즈 그 자체가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미래에는 이 퀘이사가 거대한 은하가 될 것이고 이 렌즈를 통해 그 탄생 과정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주에 있는 약 100개의 그런 렌즈를 알고 있어요. 이것들은 지구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고 빛을 구부릴 만큼 충분히 무거워요. 우리 우주에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겨우 100개의 렌즈는 매우 적은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은 빛을 굴절시키는 은하나 성단이 어두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밝다면 우리는 은하나 성단 자체의 빛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은하도 렌즈로 사용될 수 있어요. 만약 우주 저 멀리 지능이 있는 생명체가 있고 그들도 우리처럼 우주를 탐험하고 있다면 망원경을 우리 은하 쪽으로 향하고 우리 뒤에 있는 먼 세계에서 오는 굴절된 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흥미롭게도 태양과 같은 작은 물체도 다른 별들의 빛을 구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빛을 아주 작은 각도로 구부려서 우리는 그 차이를 거의 볼 수 없어요. 때때로 바로 여기 지구에서 선버스트 아크 은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독재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망원경 없이요. 매우 추운 날씨에 지평선 위에서 3개의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가로등 주위에 후광을 만들어내는 얼음 결정과 같은 원리예요. 얼음 결정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굴절시켜 원형의 후광이 진짜 태양의 양쪽에 2개의 밝은 점을 만들어내요. 이 점은 너무 밝고 커서 진짜 태양과 혼동될 수 있어요. 비슷한 효과가 달빛에서도 일어납니다. 달은 태양의 광선을 지구에 반사해요. 하지만 구름 속의 결정이 빛을 굴절시켜서 달 옆에 있는 2개의 파란 점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의 중력 렌즈는 빛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도 왜곡해요. 규칙은 간단해요. 물체가 더 크고 무거울수록 그 물체 근처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흘러요. 따라서 만약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중심부로 갈 수 있다면 시간은 실질적으로 멈출 수 있어요. 블랙홀 근처에서의 일부는 지구에 있는 몇 주 또는 몇 달과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구 또한 꽤 무거워서 그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느려져요.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지구에서 충분히 멀리 날아가면 돼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은 지구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흘러가요. 그리고 지구상에 실제로 그런 여행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803일 9시간 39분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있었던 우주비행사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주공간에서 41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0.02초 앞서가고 있어요. 시공간 그물로 다시 돌아가서 지구를 여기에 놓아볼게요. 그물이 약간 처졌어요. 하지만 깔때기 중앙의 시간 흐름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만들기에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이 우주비행사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어요.